안녕하세요. 일상공감 네모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요 개념과 자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에 대한 설명과 교류 분석 유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아. 부모 자아는 크게 양육적 부모 자아와 통제적 부모 자아로 나뉩니다. 양육적 부모 자아. 양육적 부모 자아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말이나 행동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이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타인을 돕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강하게 발달할 경우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억압당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통제적 부모 자아. 통제적 부모 자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시나 통제를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이는 엄격하고 도덕적이며 타인을 비판하거나 지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하게 발달할 경우 타인을 비판하거나 지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자아. 어린이 자아는 크게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와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로 나뉩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즐거움, 행복, 창의성 등의 감정을 느끼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창의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하게 발달할 경우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하게 발달할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의 유형. 교류 분석 상담에서 두 사람 간의 교류에 있어서 자극과 반응의 양상에 따라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로 구분됩니다. 상보교류. 상보교류는 발신자의 자극과 수신자의 반응이 서로 일치하는 교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B가 네, 정말 좋네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의 발신은 칭찬이고 B의 반응도 칭찬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교류는 상보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차교류. 교차교류는 발신자의 자극과 수신자의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교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면 B가 네, 정말 덥네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의 발신은 칭찬이고 B의 반응은 불평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교류는 교차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면교류. 이면교류는 발신자의 자극과 수신자의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당신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하면 B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의 발신은 칭찬이지만 숨겨진 동기는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B의 반응도 겉으로는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동기는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교류는 이면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상보교류는 건강한 교류로 여겨집니다. 상보적인 교류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자아 상태를 인정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차교류와 이면교류는 건강하지 못한 교류로 여겨집니다. 교차적인 교류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면적인 교류는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교류를 분석하여 교차교류나 이면교류가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더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의 장점과 단점.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결정과 같은 개념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게임과 결정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게임과 결정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키고 보다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